안녕하세요. 전현규의 재개발 재건축 TV입니다. 지난 3월 5일 날 일간지에서 경제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합원 100명 넘으면 안 돼. 용산 재개발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내용이 줄이면서 조합원 숫자를 줄여서 공공관리제 회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당 곳은 신용산역 북측 구역인데요. 이 구역은 2018년도 7월 6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 수가 98명이었어요. 100명을 안 채웠다는 거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구역도 면적이 이거보다 작은 곳이지만은 토지 등 소유자가 106명으로 공공관리의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공공관리는 뭐 기자가 그렇게 써놨지만은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공공지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뭐 잘 아실 거고, 이렇게 한 이유는 시공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도 피한다. 이런 취지였었고요. 주로 무허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조합은 오는 3월 21일 날 사업시행 계획 인가하고 시공자 선정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용어가 선택이 잘못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역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130명이지만은 결국 28명이 무허건축물이라서 이걸 제외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하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조합정관에서만 정하면 줄 수 있는 건데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이 좀 있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아까 조합 설립 인가를 언제 받았냐 뭐 이 내용부터 해서 문제의 이 사업장은 2018년도 7월 달에 받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렇게 되려면 이 무허건축물이 생리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허건축물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업 시행 초기에 서울시는 기존 무허건축물하고 특정 무허건축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원래의 스타트는 2003년도부터 12월 31일부터 2011년도 5월 25일까지는 기존 무허건축물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기존 무허건축물은 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건축물 또는 81년도 2차 촬영한 항공사진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82년 4월 8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 제1차 항공사진 촬영에서 나타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기존 무허건축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작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 유명한 지덕사 사건이죠. 지덕사는 옛날에 이시조선 때 그 절한테 그 사사했던 땅이죠. 그 소유권이 지덕사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 지덕사 땅에다가 무허건축물이 100%가 무허건축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때려지고서 이것을 지역조합으로 하다가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좀 시끄러웠죠. 그 이후에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은 지덕사 땅이고 건물은 무허건축물로서 진행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고 진행을 해 나갔던 것인데 당연히 땅 소유자들로부터 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뭐 기본적인 취지야. 도정법에서의 그 정비사업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땅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전체가 무허건축물에다 짓는 것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소송에서 결국은 깨진 게 대법원까지 가서 2011년도에 중반경인가 5월 전에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도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아닌 허가 있는 건축물들이다. 뭐 이래서 결국은 서울시는 2011년도 5월 26일 날 종전의 태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바꾸면서 오히려 기간은 81년도가 아닌 89년도 1월 24일로 늘려줬어요. 그때까지로.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독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이면 바로 분양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분양 대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1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바로 조합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조합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용어로 개념을 바꾸게 됩니다. 2011년도 5월 26일부터. 그래서 신용산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났냐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 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바뀌면서 2011년도 5월 26일 이후부터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바뀌면서 89년도 1월 24일로 기간의 이익을 오히려 받지만 조합 정관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하고 문양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적법한 동의를 통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조합원의 자격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창립총회 때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이 사람을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서 동의를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장에서는 만약에 100명이라고 했을 때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28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00명을 기준으로 28명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자 수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고 분모에서 빼야 그 동의자 수를 빼야 되겠죠. 분모 100명에다가 곱하기 4분의 3, 75%를 받으려면은 75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75명이 돼야 되는데, 이 조합원들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28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이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창립총회 때 이 사람들을 동의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합정관에서 조합원으로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적법한 창립총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중간에 받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기사에서 창립총회를 이미 거쳐가지고 주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람은 현금 청산자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기사에서 100명 이하로 일부러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이 떨어져 나가서 100명이 안 된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도정법 118조에서 공공 지원의 규정이 나오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는요, 토지등 소유자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 지원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공 지원의 적용을 받는 게 나쁜 것이냐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서는 일부러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수를 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짜가 과연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정이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냐 따라서
우리 36조 1항 1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사는 실질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기한 것은 상당히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서 용어 선택이나 그 다음에 무허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밖에 안 돼서 법리 검토를 좀 통해서 뭐 보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물론 기자들이 이것을 다 검토해서 연역복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긴 한데, 우리 전영기 TV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송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